여러분, 밤마다 삿갓을 쓴 노인이 찾아와서 말을 건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적 신호일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밤마다 삿갓을 쓴 노인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건네는 꿈과 현실 사이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주는 정말 조상을 모셔야 하는 무속 사주일까요? 아니면 조상과 영가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사주일까요? 오늘은 이 사례를 사주명리학, 불임사 음령관법, 그리고 육효관법으로 확인한 통합 해석으로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담자 사주는 갑자년, 병인월, 신미일, 정유시생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첫 번째 출발점은 갑자년입니다. 갑자년은 조상궁이자 영적 혈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갑목 위에 자수가 앉은 구조이며 자수 속에는 임수와 계수가 숨어 있습니다. 음령술에서 수기 속 임수는 단순한 물기운이 아니라 조상계 영적 통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의 년지 자수는 불임사 음령관법에서 대충지로 작동합니다. 대충지는 단순히 충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인연이 강하게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절령과 원한령이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갑자년의 자수는 조상 영가가 머무르거나 후손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자수 속 임수가 일지 미토 속 정화와 연결되면서 정임합이라는 영적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음령술에서는 이것을 조상과 후손의 영적 연결 구조로 보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평온한 연결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주에서 잠이 원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진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풀리지 않은 영적 인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년 조상궁은 후손을 보호하는 조상궁이라기보다 원한과 미련이 남아있는 조상령이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손에게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꿈을 통해 조상령이 접촉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자수 계열 조상령은 밤 시간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처럼 밤마다 특정 형상의 노인이 나타나는 꿈 경험이 반복되는 경우가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병인월을 보겠습니다. 병인월은 부모궁이면서 동시에 현실 환경을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불임사 음령관법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는 해결지입니다. 해결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형제령과 미천도령이 작동합니다. 형제령은 조상계에서 형제 간 갈등이나 원한이 남아있을 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형제 간 재산 분쟁이나 배신, 혹은 억울한 사건이 있었던 경우 이런 기운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천도령은 제대로 천도되지 못한 영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가들은 특정 후손에게 감정적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인월 구조를 보면 병화 편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인목 속 갑목과 병화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금일간이 압박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외부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병인월은 영적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결의 통로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바로 신미일입니다. 신미일은 이 사람의 본체이며 영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보면 양인지이며 귀물령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양인지는 에너지가 강하게 집중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기운이 존재합니다. 특히 귀문 구조가 열려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문이 약하게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영적 경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미일의 미토 속에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화가 년지 자수 속 임수와 연결되면서 정임합의 영적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통로가 열리면 조상계와의 연결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나타난 삿갓은 노인 꿈과 계시 같은 체험은 단순한 정신적 환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문 구조가 강한 사주에서는 꿈을 통해 영적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신내림 사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문이 열린 사주와 신줄이 강한 사주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정유시는 후반 인생과 정신작용을 나타냅니다. 불임사 음령관법 기준으로 보면 결합지입니다. 결합지는 영적 인연이 붙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절령과 도화령이 작동합니다.
단절령은 인간관계에서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감정적 충격을 의미합니다. 도화령은 감각과 감정이 예민해지는 기운입니다. 특히 이 사주에서는 인유 원진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쉽고 감정적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현실 스트레스와 영적 감각이 겹치면서 공황이나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육효계도 확인했습니다. 괴는 선택 손괴였고 초효 부모효가 동했습니다. 부모효는 조상과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효가 휴수 상태였습니다. 즉 보호 기운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효로 관귀 인목이 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상 문제나 영적 문제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세효가 형제효에 휴수하고 등사가 임한 것도 중요한데 등사는 환각이나 불안 심리와 관련된 신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심리 증상과도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 나타난 삿가 쓴 노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조상계 노일령입니다. 조상령이 후손에게 나타날 때 노인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미천도 선비령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영가가 삿갓과 도포 차림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산신계 영가의 시험 접촉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접촉 이후 기운이 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주의 구조를 종합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조상계 원한령과 미천도령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사주는 조상을 모셔야 하는 무속 사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계에 남아있는 원한령과 미천도령을 정리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성에게 한 조언은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천도제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 기도와 함께 조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주는 강한 무속 사주라기보다는 귀문 구조와 원진 구조가 겹쳐 있으면서 조상계 미천도령이 영향을 주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상을 모셔야 하는 사주로 보기보다는 조상계 원한령과 미천도령을 정리하는 천도제가 먼저 필요한 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천도제를 통해 조상계 영가의 집착을 풀어주면 꿈 접촉이나 환시 현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현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신내림이나 무속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주 구조를 정확히 보고 귀문인지 조상 문제인지 아니면 신줄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귀문과 원진이 겹친 사주에서는 조상계 미천도령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음령술과 불임사 관법으로 사주 속 영적 구조를 깊이 분석하는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